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40대입니다. 제가 72년 평양 다닐 때는 북한이 경제력이 높았어요. 그때 학생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는 한 100불 되고 북한은 180불 되고 통계상은 좀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72년 평양 처음 갔을 때가 316불 가다였어요. 1960년 대학에 갔는 데는 북한이 한 140불, 우리가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형편이 안 돼요. 우리는 한 18,000불 되고 북한은 한 1,000불밖에 안 돼요. 우리 인구가 그러니까 계산한 게 40대쯤 돼요. 이 사람들이 체제에서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한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비대칭 전략이에요. 그죠? 현재 공격 속도적, 신속주의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군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할 거는 당면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일촉 적발의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즉각 응징, 보복하는 태세로 한다고 선언해야 돼요. 그 선거 기간 중에 무슨 대국심 이전을 고려하는 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적 전쟁을 분명히 하고 2020 국방계획이 노무현 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한 50만 정도 돼요. 이걸 25만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계 장비를 현대화했다. 이게 지금 에이박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하면 우리는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게 한 대가 사는데 1조고 운영하는 1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 29조예요. 이런 거 두세 개 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이거 예산 크게 올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12년 이게 5월달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도보도 무인정찰기예요. 이거 한 대에 한 3,000억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돈이 없어서 2015년 미국으로 연기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북한의 갑상 도발에 대비한 실질적 억지를 증강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군이 뭐냐면 50만밖에 안 돼요. 북한이 102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투함정 우리 420몇 척, 잠수함 70몇 척, 공군기 얼마나요? 헬기도 많고, 헬기는 좀 많아요. 근데 예비군이 우리 304만, 770만. 북한은, 우리 젊은 분들, 북한은 군대 가면 우리는 20개월 하면 제대해요. 북한은 10년 근무하고 공무하고 어디 가느냐? 이 향토사단입니다. 향토사는 우리 향토사단처럼 탱크도 있고 자전거 다 있어요. 다만 전반에 안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303은 1년에 7시간 교육은 끝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전신분야 하겠어요.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북한 비대칭 전력이죠.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게 핵무기가 6개, 8개 있다는 거예요. 탄도미사일 1,000여 발 있어요. 우리는 해안가에 쏘지도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알라스카에서 서울은 물론인 거예요. 생화학무기, 우리 지하철에 한두 방 하나만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장사정표는 우리 수원 밑에까지 내려 한 오산쯤까지 내려간다고요. 평택까지 못 가서. 특수부대가 18만 명 있어요. 잠수정이 70여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잠수정이라 생각하면 이번에 영등도 원시에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잠수정 하나가 말하자면 서울 전체 많은 바다에 하나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해군에 근무를 했더니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하냐니까. 선배님, 교수님. 안 된다 이거예요. 육지에서 우리가 비무장지대 휴전선에 5m 간격을 있어도 뚫린다 이거예요. 간첩이. 근데 우리가 그 큰 바다에 서울 근처에 선박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 대세, 이걸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대량 사상 무기 도발과 대남 부산적으로 독재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강조해야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4월 17일, 지금 전쟁이 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도와줘야 돼 있어요. 그야말로 함정을 포함해서 수십만 군이, 60만 군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4월 17일 해체해버리면 그게 보상이 안 된다 이거죠. 다행히는 잘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좀 세게 얘기했고요. 만일에 전쟁이 계속되면 군사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중국의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하고요. 60년 스탈린과 같이 여기서 놀지 말아라 이거예요.
남을 이용해가지고 국익을 취하는 것은 여론적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북한을 잇고 싶다는 골목대장이나 식탁에서 숟가락으로 따라 그리는 도체는 아이를 보는 부모 심정보다는 그야말로 G2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사이에 5월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게 있어요. 동반자한테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북 대화를 해서 우리 600번 정도 만났어요. 공개적으로 한 거. 이번에 깨지지만 또 만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면 뭔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요 문제를 안 했어요. 북한 핵 폐기를 비롯한 긴장 완화, 평화 정상을 우리가 한 바가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교류 경제 협력을 했는데 이걸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이 긴장 완화는 뭐냐면 1975년 브라파에서 헬싱키 협정에 정해진 게 있어요. 군사훈련을 미리 하게 되면 분담급은 1년 전에 통보하고 사단급은 3개월 전 통보해요. 그래서 서로 군사훈련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뢰 구축이 되면 우리가 구축을 하고 협력왕국을 간다는 게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경제협력도 이제 결국 지원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좋아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특히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수익 이용 판단하에서 시장 경제와 글로벌 표준을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공단 측도 이야기해 정보보험 부르더라고요. 정보보험 부르다는 게 북한보험 부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성공단 한국 기업인이 경영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사장이 우리가 120일의 기업이 있어요. 43,000명 북한 기업 근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월급을 직접 주지도 않고 우리가 부르지도 못해요. 그냥 전 세계가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통행이 마음대로 통관도 통신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걸 새로 이야기 하나 정하면 한번 결정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지금 우리가 속초 강릉간 돈 내고 가고 정도로. 그런데 그동안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은 도산 공사라고 학생 반으로 갔어요.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행 갈 때 지금 우리가 출마다 죽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해외나 태어나는 중국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외국에 올려놨어요. 이런 나라는 가지 말아야 돼요. 가도 이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천안함 복싱을 계기로 다시 60년 똑같은 북한의 정체를 북한이 남침한 것처럼 했다. 잘 인식하고 안보의식을 합리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체제, 인권적 정론과 핵심적 가치. 이게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우리가 발전시킨 거예요. 인권적인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 그래서 이런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도 하고 자체적 통일을 주도해 나가니까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흑백 정책을清산하고 결집된 의지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각오와 그런 태도로 인류 전쟁 60주년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 시간 남은 그렇습니다만은 6.15 선언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6월 달에 제가 조금 남아서 좀 인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달이에요. 90년 전에는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뭘 했느냐 하면 6.15 선언이 있었어요. 처음은 하드웨어. 그 다음에 10년 전에 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우리 훼손시켜놨어요. 6.15 선언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좀 더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